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금융항해사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역동적인 바다로 아주 특별한 항해를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해에는 저 혼자가 아니죠. 아주 똑똑한 제 학생 유미양이 함께합니다. 유미양 준비됐어요? 이 거친 바다를 같이 탐험해 볼 준비요. 유미, 네, 교수님. 벌써부터 막 두근거리는데요. 사실 투자라는 바다는 가끔 좀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교수님이랑 같이 간다니까 마음이 든든한데요?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모든 위대한 항해는요, 내가 지금 나아가려는 이 바다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이 투자의 바다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슬슬 닻을 올려볼까요? 교수님, 근데 이 자본시장이라는 바다가 대체 얼마나 거칠어질 수 있는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폭락이니 뭐니 이런 무서운 말들을 종종 듣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유미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의 바다는요, 상상 이상으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그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이 폭풍이 이렇게나 빠르고 또 강력하게 닥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 이 숫자 믿어지세요? 2020년 2월 19일부터 딱 한 달 남짓 지난 3월 23일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무려 34%나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공황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이 추락한 그야말로 기록적인 사건이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해일이 모든 걸 덮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항해사가 폭풍이 무섭다고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면 신대륙의 그 엄청난 보물은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투자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 다시 말해 위험을 잘 헤쳐나가서 결국 보물, 즉 수익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와, 아니 34%나 떨어졌으면 거의 모든 배가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로. 근데 교수님, 그렇게 큰 폭풍 속에서도 보물을 찾아낸 배가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시장 전체가 막 가라앉고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항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든 배가 똑같이 안 타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소통하게 도와준 줌이나 페이팔 같은 배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쾌속 질주를 했죠. 이런 배들은 우리는 빠른 스피드보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반면에 여행과 이동이 완전히 멈춰버리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나 로얄 캐리비안 같은 거대한 유람선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차트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지죠. 줌처럼 250%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아낸 배가 있는가 하면 한때 세계적인 렌터카 회사였던 헐츠처럼 마이너스 88%라는 숫자와 함께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간 배도 있었단 말이죠. 보세요. 똑같은 폭풍을 만났는데도 배의 종류 그리고 항해 전략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해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 바로 이겁니다. 더 큰 보물을 원한다면 더 큰 폭풍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법칙,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유미양. 그리고 여러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 그렇다면 현명한 선장들은 어떻게 항해를 할까요? 그냥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겠죠. 그들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항해 지도를 보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 지도는 바로 자본시장의 역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조지 산타야나의 말이네요. 맞아요. 과거에 어떤 폭풍들이 언제 또 어떻게 왜 몰아쳤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미래의 폭풍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나침반이자 또 어두운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인 셈이죠. 이 역사라는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까요? 저 멀리 1933년 대공황이라는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던 순간도 보이고요. 1987년에는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돌풍 때문에 시장이 단 하루 만에 25%나 휘청이던 때도 있었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2020년 팬데믹 폭풍까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시장의 폭풍은 결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풍의 원인이나 형태는 매번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패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시장의 반응 같은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운율, 비슷한 리듬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운율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폭풍을 잘 헤쳐나가서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근데요, 제가 찾은 이 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보물을 실컷 찾아놓고 그걸 세는 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익률은 내가 이 항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자원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보물을 찾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보물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은 보물, 즉 수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이득입니다. 이건 내가 산 자산을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았을 때 얻는 아주 큰 보물상자 같은 거죠. 아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것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에요. 이건 항해하는 동안에 배에서 꾸준히 얻는 작은 금화 주머니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물을 합친 값, 그러니까 자본이득 더하기 소득을 내가 이 항해를 시작할 때 처음 썼던 돈, 바로 원금으로 나누면 짜잔! 바로 이게 우리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공식이야말로 우리 항해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마법의 지도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항해도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 우리는 자본시장이라는 바다에 어떤 폭풍이 불고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리고 역사라는 오래된 지도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모든 예비 선장님들을 위한 핵심 조언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 그럼 제가 한번 선장의 항해 일지를 쓰듯이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위험이라는 폭풍을 마주해야만 보물을 얻을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 더 큰 보물은 종종 더 거친 폭풍이 지키고 있다. 셋째,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항해 지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성공을 측정하는 법, 즉 수익률 계산법을 항상 알아야 한다. 어때요, 교수님? 와, 완벽합니다, 유미양. 최고의 항해사가 될 자질이 아주 충분해요. 오늘 이 항해에 함께한 모든 예비 선장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의 투자 항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나침반 삼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어떤 보물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폭풍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